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진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연못이나 하천에 사는 생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그림을 한번 볼까요? 아래쪽에 보니까 물수세미도 보이고요. 그 옆으로 검정말도 보이네요. 그리고 나사말도 보이고, 네, 연꽃도 보이고요. 예, 부들도 보이네요. 이렇게 식물들도 보이고, 또 물속으로 보니까 물방개, 붕어 같은 동물들도 있네요. 연못과 하천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러한 동물이나 식물 이외에도 집신벌레라든지 핵황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무엇을 할지 짐작이 되나요? 네, 이번 시간에는 초등과학 5학년 1학기 5단원 다양한 생물과 우리 생활 4에서 5차시 집신벌레와 핵함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신벌레와 핵함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눈과 돋보기를 이용해서 먼저 관찰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관찰한 결과는 그림과 글로 실험 관찰 52쪽에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세요. 집신벌레 같은 경우는 영구 표본으로 관찰할 수가 있겠고요. 핵함은 바로 관찰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눈과 돋보기를 통해서 관찰한 결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집신벌레 영구표본입니다. 영구표본은 표본을 오랫동안 보존해서 관찰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영구표본이 되어 있고요. 계속적으로 이제 관찰이 가능하겠죠. 맨눈으로 보면 집신벌레 영구표본 같은 경우 색깔이 있는 점이 보이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돋보기로 하니까 점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좀 여러 개로 보이긴 하는데 집신벌레의 자세한 생김새는 보이지 않습니다. 핵함 같은 경우는 맨눈으로 보면 색깔이 초록색이고 가늘고 길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돋보기로 보면 여러 가닥의 핵함이 뭉쳐 있고 머리카락 같은 모양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신벌레도 그렇고 핵함도 그렇고 더 자세하게 관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도구가 필요하겠죠. 예, 집신벌레 연구표본과 핵함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서는 광학 현미경과 같은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럼 먼저 광학 현미경 각 부분의 이름과 하는 일 알아보고 어떻게 사용할지도 사용법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광학 현미경의 각 부분의 이름과 하는 일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위에서부터 천천히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한번 볼게요. 먼저 접안 렌즈입니다. 접안 렌즈는 눈으로 이렇게 보는 렌즈가 되겠죠. 눈을 갖다 대고 이제 보는 렌즈가 되겠고요. 접안 렌즈.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회전판이 있네요. 회전판은 대물 렌즈의 배율을 조절하는 나사가 됩니다. 돌리면서 이렇게 대물 렌즈 배율 조절하면 되겠죠. 그 아래쪽으로 대물 렌즈가 있네요. 대물 렌즈는 물체의 상을 확대해주는 렌즈가 되겠고요. 그 아래쪽으로 재물대가 있네요. 재물대는 관찰 대상을 올려놓는 곳이 됩니다. 다음으로 그 아래쪽으로 조리개가 있고요. 조리개는 빛의 양 조절할 때 사용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조명이 있네요. 빛을 관찰 대상에 비추는 곳이 되겠죠.
그리고 조명 조절 나사도 이쪽에 아래쪽에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명의 밝기 조절하는 나사가 됩니다. 그리고 요 옆으로 조동 나사하고 미동 나사가 있는데, 조동 나사는 표본의 상에 대한 대강의 초점을 맞출 때 사용하고요. 표본의 상에 대한 정확한 초점 맞출 때는 미동 나사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광학 현미경 각 부분 이름하고 환희를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다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학 현미경 맨 먼저 회전판을 돌려서 배율이 가장 낮은 대물 렌즈가 중앙에 오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전원을 켜고요. 조리개로 빛의 양을 조절한 뒤에 영구 표본을 재물대의 가운데에 고정시킵니다. 그런 다음 현미경을 옆에서 보면서 조동나사로 재물대로 올려서 영구 표본과 대물 렌즈의 거리를 최대한 가깝게 합니다. 그 다음 조동나사로 재물대를 천천히 내리면서 저반 렌즈로 집신벌레를 찾고요. 미동나사로 집신벌레가 뚜렷하게 보이도록 조절합니다. 그 다음으로 대물 렌즈 배율을 높이고 미동나사로 초점을 맞추어서 관찰하고요. 집신벌레를 관찰한 결과를 그림과 글로 나타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집신벌레 연구 표본에 보면 옆에 이제 그림의 400배로 확대한 모습이 되는데요. 집신벌레가 색깔을 좀 이렇게 띄고 있죠. 요거는 이제 잘 보이게 염색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신벌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구 표본을 사용을 해서 관찰을 했는데, 핵함 같은 경우는 직접 표본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핵함을 겹치지 않게 잘 펴서 받침 유리 위에 놓고요. 그런 다음에 덮개 유리를 비스듬히 기울여서 공기방울이 생기지 않게 천천히 덮으면 이제 표본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 받침 유리나 덮개 유리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죠. 그리고 핵함 표본을 아까 우리 집신벌레 그 연구 표본처럼 재물대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관찰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접안 렌즈로 보면서 조동나사, 미동나사 초점 맞추고요. 핵함 관찰한 결과도 그림과 글로 실험 관찰에 나타내도록 하세요. 그리고 주의할 거는 또 그 광학 현미경 사용할 때 대물 렌즈가 표본에 너무 가까이 닿으면 그 유리가 깨질 수도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광학 현미경으로 집신벌레와 핵함을 관찰한 결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신벌레입니다. 집신벌레는 길쭉한 모양이고 바깥쪽에 가는 털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집신벌레 안쪽에는 여러가지 다른 모양이 보입니다. 집신벌레는 단세포 생물이고 선모성 원생 생물입니다. 몸 길이는 170 마이크로미터에서 290 마이크로미터가 됩니다. 1 마이크로미터는 1미터의 100만 분의 1이고요. 0.001 밀리미터가 됩니다. 1000분의 1 밀리미터가 되겠죠. 몸은 방추형이고요. 집신 모양입니다. 방추형은 원통형인데 끝부분이 조금 뾰족한 그런 거를 방추형이라고 하죠. 몸은 방추형이고요. 집신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집신벌레라는 이런 명칭이 붙었고요. 대핵, 소핵, 식포, 수축포, 세포입, 세포 항문 등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집신벌레는 선모운동과 함께 몸을 회전하면서 매우 빠르게 이동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 핵함 그 광학 현미경을 통해서 관찰한 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핵함은 좀 보면 어때요? 무슨 나무 같나요? 나무 비슷하지 않나요? 예, 대나무와 같이
좀 마디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고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여러 개의 가는 선이 보이고 크기가 작고 둥근 알갱이가 보이죠. 그 둥근 알갱이 색깔이 보면 초록색, 초록색이기 때문에 핵함이 초록빛을 띠는 게 됩니다. 그러면 집신벌레와 핵함의 공통점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집신벌레와 핵함의 공통점입니다. 광학 현미경을 사용해야 자세한 모습 볼 수 있고요. 안쪽에 작은 모양들이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과 동물에 비해 단순한 모양이고요. 식물, 동물, 균류와 생김새가 다르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신벌레와 핵함은 생물일까요? 네. 어, 영양분도 섭취하고요. 번식도 하고요. 생명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집신벌레와 핵함도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집신벌레나 핵함과 같이 동물이나 식물, 균류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생김새가 단순한 생물을 원생 생물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집신벌레나 핵함은 원생 생물이라는 거 알아두도록 할게요. 원생 생물은 주로 연못이나 느린 하천과 같은 물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한 바다에서 사는 원생 생물도 있다는 거 기억해 두도록 할게요. 과학교과서 105쪽에 보면 연못 생태계가 나오는데요. 연못 생태계에서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식물, 동물 있는 반면에 원생 생물은 실제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동그라미 안에 크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 핵함 같은 경우는 우리 눈에 보이죠. 그런데 이제 식물이 아니라 원생 생물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원 안에다가 같이 넣어놨다는 거 알아두도록 할게요. 여기에 보면 사람의 맨눈으로 관찰할 수 없지만 실제 물속에서 살고 있는 원생 생물로 아메바 크기가 0.25mm에서 2.5mm 정도 되고요. 종벌레 100 마이크로미터에서 2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유글레나 15 마이크로미터에서 53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고요. 집신벌레 170 마이크로미터에서 290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됩니다. 과학 105쪽에 있는 다양한 원생생물, 그러면 우리 특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먼저 유글레나입니다. 유글레나의 몸속은 핵함과 같이 초록색의 알갱이들이 가득 차 있고 단순한 모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글레나는 집신벌레와 같은 짧은 털은 없지만 긴 꼬리가 달려있는 것이 특징이 됩니다. 다음으로 아메바는 일정한 모양이 없고 몸 안에는 여러 다른 소기관들이 보이지만 단순한 모양입니다. 다음으로 종벌레입니다. 종벌레는 종 모양으로 어디에 붙어서 사는 것 같고 단순한 모양이 됩니다. 유글레나 아메바, 종벌레 모두 동물이나 식물과 다른 생김새를 하고 있고 생김새가 단순하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원생 생물들의 특징이 되겠죠. 생김새가 단순하다는 거. 다음으로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원생 생물 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장구말, 반달말, 훈장말 등이 있고요. 그리고 클로렐라 같은 녹조류도 있고 김, 우뭇가사리 같은 홍조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역, 다시마 등의 갈조류도 원생생물에 속한다는 거 알아두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집신벌레와 핵함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균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